호날두가 한 투자 중에 아마 가장 클 거래요. 안녕하세요, 김진짜입니다. 자, 여러분, 호날두는 첨단 기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리고 수아레즈가 부상 때문에 하게 된 테이핑을 완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축구 선수들이 하는 여러 가지 테이핑에 관련된 얘기들 싹 풀어보겠습니다. 부상 예방과 회복. 자, 많은 선수들이 부상 예방을 위해서 테이핑을 합니다. 특히 네이마르, 마네처럼 드리블을 즐겨하는 선수들은 주로 손목에 테이핑을 해요. 왜 그럴까요? 자, 드리블을 많이 하면 파울을 당할 확률이 높죠. 그럼 많이 넘어지겠죠. 그러면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목 인대나 힘줄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삐는 거죠. 이게 심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부상이 오래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목 관절에 테이핑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테이핑이 빳빳하게 잡아주니까 바닥 짚을 때 확 안 꺾인다고. 다칠 거 안 다치고 크게 다칠 거 덜 다치고. 그래서 골키퍼들도 손목, 손가락 같은 데에 테이핑을 하죠. 이거 막다가 꺾일 수 있으니까. 자, 근데 여러분, 손목 테이핑한 선수들을 자세히 보시면 관절 쪽이 아니라 요 밑에다가 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김진짜가 요거 짚을 때 덜 꺾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.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 축구 선수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했길래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어요. 근데 여기를 그냥 싹 잡아주는 느낌이 좋대요. 뭐랄까, 전쟁 나가기 전에 텐션 쫙 올려주는 느낌이랄까?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멋있지 않아? 이러더라고요. 아무래도 해외 스타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. 자, 축구 선수들은 손목뿐만 아니라 무릎, 발목 이런 관절에 테이핑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기도 하죠. 근데 이 테이핑을 유럽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더 많이 한다,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과거 차두리 선수도 유럽 경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테이핑을 많이 안 했다고 하고, 또 해버지 말에 따르면 맨유 선수들 중에 한 반 정도만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갔대요.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 봐요. 2010 남아공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주치의 말에 따르면 많은 선수들이 테이핑을 했다고 합니다. 박지성, 기성용은 발목, 이정수 선수는 등, 박주영 선수는 무릎, 대퇴부, 그리고 심지어는 왼쪽 팔꿈치에까지 테이핑을 했대요. 근데 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. 그러니까 유럽보다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한다,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드록바 영상 만들 때 어떤 사진 보니까 램파드는 양쪽 발목에 테이핑을 다 했더라. 자, 테이핑은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손흥민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 내내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뛰었거든요. 그게 부상 예방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빠르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대요. 테이핑하면 그쪽 혈류가 촉진이 돼서 염증 물질이 빨리 제거되고 영양 공급도 더 잘 된대요. 그러면 근육들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. 손목 가리개. 자, 선수들이 손목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뭔가를 가리려고. 뭘 가리냐? 일단 팔찌. 대표적으로 수아레즈의 사례가 있습니다. 수아레즈는 리버풀에서 뛰던 13-14 프리시즌 때부터 손목에 팔찌를 차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시즌에 리그 33경기 31골 13어시를 기록한 거야. 커리어 하이 찍은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요 영상에서 배웠듯이 이 팔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나 보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수아레즈는 이걸 계속 차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목 부상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테이핑을 했을 때도 그 위에다가 팔찌를 찼어요. 근데 어느 날 수아레즈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. 경기 중에는 팔찌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. 그게 규정이에요.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고민했겠지. 어떡하지? 나 그 팔찌 없으면 안 되는데?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난 거지. 팔찌를 차고 그 위에 테이핑을 하면 되겠다. 머리 좋죠. 수아레즈는 나중에 바르셀로나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. 팔찌 차고 테이핑으로 숨기고, 그리고 거기서 결국 트래블까지 달성했죠.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손목 테이핑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안 하면 공 못 차는 거 아니야? 자, 근데 제가 최신 규정을 찾아봤더니 팔찌 차고 테이핑으로 숨기는 거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몰래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재밌는 게 수아레즈의 베프인 메시도 팔찌 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를 만났어요. 근데 그때 메시가 페널티킥을 못 넣었어. 그리고 1대1 무승부로 끝납니다. 메시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. 좀 침울한 상태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메시한테 빨간색 팔찌를 건네줬대요.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이거 저희 엄마한테서 받은 건데요, 당신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메시가 그걸 찾는지 안 찾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조별리그 2차전 때도 졌어. 그래서 탈락 위기에 처했어. 근데 3차전 때 메시가 기가 막힌 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갑니다. 메시가 기분이 좋았겠죠. 경기 후에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다가 그 팔찌를 선물한 기자를 발견한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. 저 오늘 그 팔찌 왼쪽 발목에 차고 뛰었어요. 그 기자분 기분 진짜 좋으셨겠다. 근데 메시는 기본적으로 손목에 차면 안 되니까 발목에 찬 것 같아요. 자, 그 이후에 메시한테 그 빨간색 팔찌는 행운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때도 그걸 차고 뛰었거든요. 자, 그리고 메시가 참 착한 게 그 빨간색 팔찌를 또 동료들한테 선물을 합니다.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쿠티뉴한테도 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들한테도 뿌렸습니다. 행운을 전파시키고 싶었나 봐요. 자, 그리고 호날두 선수도 손목에 있는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다고 합니다. 대체 뭘 가리냐? 바로 스마트 밴드. 이 스마트 밴드 차고 뛰면 어때요? 심박수, 호흡수 다 기록되죠.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식단이나 훈련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예요. 심지어는 활동량에 따라서 권장 수면 시간도 알려준대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훈련할
할 때 스마트 밴드를 착용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호날두는 왜 굳이 경기 때까지 그걸 차는 걸까요? 물론 호날두가 몸 관리를 더 빡세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 밴드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케팅 목적이 있을 수 있대요. 왜냐면 호날두가 차고 있는 스마트 밴드가 후비라는 회사 거거든요. 근데 호날두가 이 회사의 글로벌 홍보대사이자 투자자예요. 후비라는 회사의 CEO 말에 따르면 호날두가 이 회사에 직접 파트너십을 제안했대요.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날두가 한 투자 중에 아마 가장 클 거래요.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도 어느 정도 주인의식을 갖고 홍보하려고 하겠죠. 그리고 홍보하면 또 호날두 아닙니까? 물론 뭐 선수로서 최근 커리어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스타성만큼은 최고죠. 이번에 유튜버 데뷔하면서 증명했잖아요. 구독자 5천만 명 모으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. 현재는 6,300만이고요. 자, 어쨌든 그런 호날두가 경기장에 요걸 차고 등장한다? 그만한 마케팅이 없죠. 자, 그리고 그 후비라는 회사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방식이 진짜 재밌습니다. 뭐냐면 호날두가 경기 중에 이걸 차고 뛰잖아요. 그러면 실시간으로 심박수가 기록될 거 아니에요. 그거를 대중한테 오픈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유로 2024 16강전 때 호날두가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섰거든요. 그때 호날두의 심박수를 공개한 거예요. 100bpm이었대요. 그게 일반 성인이 안정적으로 있을 때의 평균 심박수래요. 아니, 승부차기를 하는데 안정시 심박수다? 대단하죠?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승부차기 하기 직전에 연장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연장 때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승부차기 키커로 다시 나선다? 그러면 엄청 떨릴 거 아니야. 근데 100밖에 안 되는 거야. 강심장인 거죠. 근데 뭐 운동을 여전히 빡세게 하니까 안정시 심박수가 애초에 낮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한 게 100일 수 있는 거죠. 자, 근데 또 재밌는 건 베실바가 마지막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을 때 호날두의 심박수가 180까지 올라갔대요. 그땐 진짜 장난 아닌 거지. 역시 승리는 호날두의 가슴까지 떨리게 하는 거죠. 자, 근데 사실 호날두보다 먼저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 경기를 뛴 선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맨유에서 뛰었던 튀양제브 선수. 근데 튀양제브 선수는 여기에다 테이핑을 안 하고 긴팔 유니폼으로 요걸 가리려고 했어요. 아니, 그게 가려지겠냐고 그걸로. 자, 근데 사실 튀양제브 선수는 그걸 굳이 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. 왜냐면 2015년부터 스마트 밴드를 착용할 수 있었어요. 그때 규정이 생겼어.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그 밴드가 다른 선수들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되고, 실시간 통신 기능이 없어야 되고, 또 미리 피파나 각국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. 그러면 스마트 밴드를 경기 중에 착용할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팔찌는 안 되고 왜 스마트 밴드는 돼?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스마트 밴드는 데이터를 모으니까 축구 발전에 조금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자, 손목에 있는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 선수는 또 있습니다. 바로 가레스 베일. 베일은 손에 뭘 했냐면 노란색 팔찌를 했어요. 근데 그게 뭐 아까처럼 행운의 부적 그런 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팔찌였어요. 그 단체를 서포트한다는 의미로 찬 거죠. 또 보니까 베일이 암 치료제 관련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런 게 선한 영향력이죠. 참고로 호나우지뉴, 앙리 포그바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서 팔찌를 착용한 적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테이핑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너무 재밌었죠?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더. 홀란드 선수는 손목이나 무릎, 발목 이런 데가 아니라 입에다가 테이핑을 한대요. 이게 뭔 소리야? 하고 봤더니 잠잘 때 코로만 숨을 쉬려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대요. 잘 때 코로 숨 쉬면 건강에 훨씬 좋대요. 공기가 필터링이 되고 습도도 유지되고 산소 흡수율도 좋아진대요. 반면에 입으로 숨 쉬면서 자면 입 안이 건조해지고 목도 아프고 호골이나 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대요. 참 홀란드의 몸 관리는 기가 막히다, 그죠?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